당신은 아름다워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도 떨리고 있어요. 정말로 준범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은희가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대었다. 따뜻해요.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온몸이 맞닿았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다. 서로의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준범의 손이 은희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다.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 은희가 몸을 떨며 그를 더 꽉 껴안았다. 준범 씨.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입술이 다시 맞닿았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격렬하게. 혀가 얽혔다. 침이 섞였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준범의 손이 은희의 가슴을 감쌌다. 부드러웠다. 심장 박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은희가 뒤로 몸을 젖혔다. 목선이 드러났다. 준범의 입술이 그곳으로 향했다. 아, 아, 음. 은희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준범은 더욱 대담해졌다. 입술이 쇄골을 지나 아래로 내려갔다. 은희의 손이 준범의 등을 핥히었다. 손톱 자국이 남았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더 흥분됐다. 둘의 몸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갔다. 움직임이 격렬해졌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바람 소리와 뒤섞였다. 은희, 은희, 준범이 그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은희는 대답 대신 더 세게 그를 껴안았다. 땀이 온몸을 적셨다. 숨은 가빠졌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준범 씨. 나. 나도.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은 이 채널의 영상을 제작함에 큰 힘이 됩니다. 이혼녀의 새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됩니다. 은희는 새 회사 로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첫 출근. 32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직장 생활. 이혼 후 1년 만이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 감정적 학대, 무시, 외로움. 그 모든 것을 견디다 결국 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1년간 스스로를 추스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참이었다. 잘할 수 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틈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 넥타이는 절제된 스트라이프 무늬.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 걸음걸이는 자신감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다. 날카로우면서도 온화한 모순적인 매력이 있었다. 그가 은희와 눈이 마주쳤다. 1초, 2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은희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이유 없이 뛰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돌아보니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매력적이었다. 키는 180cm쯤 되어 보였고 어깨선이 탄탄했다. 아, 네, 오늘 첫 출근이에요. 저는 마케팅팀 차준범입니다. 같은 층이네요. 인사팀이시죠? 네, 맞아요. 전은희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은희의 심장이 또 한 번 쿵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준범이 먼저 타면서 문을 잡아줬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가까이 서게 됐다. 그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시트러스 계열의 상쾌한 향. 1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은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준범의 존재가 너무 의식됐다. 은희가 회사에 적응해갈 무렵이었다. 원래 회의가 있는 날, 은희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긴장하고 있었다. 전은희 대리 의견 있으세요? 복지제도 개편안인데요.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연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말하는 중에 문이 열렸다. 준범이었다. 회의에 늦은 모양이었다. 그가 은희 옆자리에 앉았다. 향수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다. 발표하는 내내 준범의 시선이 느껴졌다. 가끔 눈이 마주쳤고 그때마다 심장이 쿵했다. 회의가 끝나고 준범이 다가왔다. 발표 잘 들었어요. 설득력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요? 새로 오셨는데 혼자 드시는 거 자주 봤어요. 순간 망설여졌다. 너무 의식되는 남자와 단둘이 식사한다는 게 좋아요. 점심시간 둘은 함께 식당으로 갔다. 대화가 편했다. 서로의 생각이 잘 통했다.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책 읽거나 영화 보거나 조용한 걸 좋아해요. 저도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소설 주로 읽어요. 최근에는 김영하 작가 책을 다시 읽고 있어요. 살인자의 기억법 재밌죠? 은희는 놀랐다. 책 취향까지 비슷한 것 같았다. 그 후로 둘은 자주 점심을 같이 먹었다. 때로는 퇴근 후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동료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야근이 잦아지던 어느 날 밤 9시 은희는 커피를 뽑으러 갔다. 복도는 어두웠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한 상태였다. 커피 머신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준범이었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넥타이를 풀어 헤친 모습이 묘하게 섹시했다. 아직도 계셨어요? 은희 씨도요. 보고서 마감이 내일이라서요. 저도요. 같이 야근하는 셈이네요. 준범이 자신의 커피를 내려놓고 은희 것을 대신 뽑아줬다. 설탕은요? 안 넣어요. 저도요. 비슷하네요. 준범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은희 씨,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왜요? 다음 주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 출장 가야 하거든요. 사전 답사 겸 주말에 먼저 다녀올까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요? 이번 프로젝트가 조직 문화 개선이거든요. 인사팀 관점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해요. 은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좋아요. 가죠. 출발 전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준범과 단둘이 여행을 간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고민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결국 캐주얼한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다. 최근 몇 주간 그와의 대화가 늘었다. 그의 웃음소리, 진지하게 일할 때의 모습, 가끔 그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모든 것이 은희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 이 사람 좋아하는 거야. 준범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은희를 떠올렸다. 처음 로비에서 마주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다. 내일 고백해야 하나. 마음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다. 하지만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컸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다. 은희 씨, 저 당신이 좋습니다. 아니, 너무 직접적인가. 우리 사귀는 거 어때요? 이것도 이상하다. 하지만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컸다. 그녀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편하고 좋은데 고백했다가 어색해지면 일단 가서 분위기를 봐야지. 그녀도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은희는 고른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나왔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준범은 캐주얼한 재킷과 청바지 차림이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평소보다 더 떨렸고 더 설렜다. 잘 잤어요?
네, 준범 씨는요? 저도요. 거짓말이었다. 둘 다 거의 잠을 못 잤다. 차에 올라타고 출발했다. 산길로 향하는 길. 이제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눈보라 속 모텔에서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바람이 매서웠다. 산길을 올라 도착한 모텔의 간판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오래된 철문은 삐걱거렸다. 은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모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긴 하루의 피로와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사실 은희는 이 여행이 두려웠다. 준범과 단둘이 이렇게 외딴 곳에 온다는 것. 최근 몇 달간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던 그 묘한 긴장감. 커피를 건넬 때 스치는 손끝의 떨림. 모텔 로비 안은 허름했고 작은 전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준범이 먼저 들어와 체크인을 하고 있었다. 은희와 그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짧은 순간 둘 사이에 뭔가 전류처럼 흐르는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준범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은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녀를 떠올렸다. 이 여행을 제안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늘 손님이 많지 않아요. 모텔 주인은 얇은 미소를 지었다. 은희와 준범만이 남은 이 공간. 그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다. 처음에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복도 양끝에 위치한 두 개의 방.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피부가 발갛게 달아올랐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은희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준범도 자신의 방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물로 달아오른 몸을 식혀야 했다. 은희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희가 자신의 방 문을 열고 나온 소리였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준범 씨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복도는 좁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은희는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그 아래로 잠옷의 윤곽이 은은하게 드러났다. 혹시 차 한 잔 같이 마실래요? 제 방에 차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렸다. 은희 자신도 놀랐다.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다. 좋아요. 문이 닫혔다. 좁은 공간 안에 두 사람만 남았다. 은희는 손을 떨며 차를 준비했다. 준범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은희는 작은 의자를 끌어와 마주 앉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되지 않았다. 사실은 오늘 여기 오기 전부터 계속 긴장했어요. 왜요? 당신과 단둘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준범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당신을 의식했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저를요? 네. 처음에는 제 감정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당신이 웃을 때, 생각에 잠길 때 모든 순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은희의 손이 컵을 쥔 채 떨렸다. 저도 그랬어요. 당신이 회의실에서 발표할 때 집중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제는 아니죠. 적어도 제게는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둘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은희는 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준범도 자신의 컵을 테이블에 놓았다.
준범 씨 저 무서워요. 뭐가요? 이 감정이요. 당신에 대한 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준범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은희의 숨소리가 들렸다. 빨라지고 있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그가 손을 뻗었다. 은희의 손등 위에 살짝 얹었다. 뜨거웠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외로움, 갈망, 욕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준범의 손이 은희의 볼을 감쌌다. 따뜻했다. 은희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길이 귓가를 스치고 목덜미로 내려갔다.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은희 씨.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은희는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거리가 좁혀졌다. 숨결이 섞였다. 은희는 준범의 셔츠 깃을 잡았다. 주먹이 떨렸다. 준범의 다른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당겼다. 몸이 맞닿았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다. 두 사람 모두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5cm, 3cm, 1cm 닿았다. 세상이 멈췄다. 부드러웠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하듯이. 하지만 곧 강렬해졌다.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은희의 손이 준범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준범의 손은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입술이 떨어졌다. 다시 맞닿기를 반복했다. 숨이 가빠졌다. 잠깐. 은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너무 빨라요. 준범이 멈췄다.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대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고 앉았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다. 은희가 천천히 말했다. 사실은 저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부터 달라졌어요. 준범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이에요. 당신은 제 모든 감각을 깨웠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범이 그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울지 마요.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와 진심을 나누는 게 처음이라서요. 바람 소리가 더 거세졌다. 눈보라가 창문을 때렸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두 사람의 체온으로. 은희가 일어나 스탠드를 껐다. 방이 어둠에 잠겼지만 창밖의 눈빛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혔다. 어두우면 더 편해요. 은희가 다시 준범 옆에 앉았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당신 향기가 좋아요. 준범이 속삭였다. 무슨 향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 향기예요. 얼굴이 다시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게. 입맞춤이 이어졌다. 손은 서로의 몸을 탐색했다. 은희의 카디건이 어깨에서 흘러내렸다. 준범의 셔츠 단추가 하나, 둘 풀렸다. 은희 씨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당신이니까요. 침대로 옮겼다. 몸이 맞닿았다. 체온이 섞였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은희의 손이 준범의 가슴을 타고 내려갔다. 근육의 윤곽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준범은 숨을 참았다. 모든 감각이 그녀의 손길에 집중되었다. 준범의 입술이 은희의 목덜미로 이동했다. 부드럽게 입맞추고 혀끝으로 살짝 핥았다. 은희가 몸을 떨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 그 소리에 준범의 욕망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의 손이 은희의 허리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었다. 피부가 맞닿을 때마다 전기가 흘렀다. 옷가지들이 하나씩 벗겨졌다. 서로의 피부가 더 많이 드러났다. 은희는 부끄러워 얼굴을 돌렸지만 준범이 그녀의 얼굴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렸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도 떨리고 있어요. 정말로 준범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은희가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대었다. 따뜻해요.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온몸이 맞닿았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다. 서로의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준범의 손이 은희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다.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 은희가 몸을 떨며 그를 더 꽉 껴안았다. 준범.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입술이 다시 맞닿았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격렬하게. 혀가 얽혔다. 침이 섞였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준범의 손이 은희의 가슴을 감쌌다. 부드러웠다. 심장 박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은희가 뒤로 몸을 젖혔다. 목선이 드러났다. 준범의 입술이 그곳으로 향했다. 아 좋아. 은희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준범은 더욱 대담해졌다. 입술이 쇄골을 지나 아래로 내려갔다. 은희의 손이 준범의 등을 핥히었다. 손톱 자국이 남았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더 흥분됐다. 둘의 몸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갔다. 움직임이 격렬해졌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바람 소리와 뒤섞였다. 은희. 준범이 그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은희는 대답 대신 더 세게 그를 껴안았다. 땀이 온몸을 적셨다. 숨은 가빠졌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준범 나도. 둘은 같은 순간 정점에 도달했다. 몸이 경직되었다가 힘이 풀렸다. 은희가 준범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준범은 그녀를 꽉 껴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숨이 고르게 돌아왔다. 심장도 진정되었다. 하지만 여운은 계속 남았다. 준범이 은희를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 누웠다. 은희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행복해요. 저도요. 이게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은희가 준범의 가슴에 키스했다.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느끼게 해줘서요. 준범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제 마음을 열어줬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은희 씨, 저는 진심이에요. 오늘 밤만이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계속. 은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왔다.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은희 씨, 당신이 처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요? 기억하죠. 떨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당신을 봤어요. 떨면서도 당당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은희가 웃었다. 저도 당신을 계속 봤거든요. 둘은 편안하게 웃었다. 은희 씨, 응? 사랑해요. 순간 시간이 멈췄다. 뭐라고요? 사랑해요. 당신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은희가 울면서 웃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다시 입맞춤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사랑을 확인하듯이. 새로운 시작.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은희와 준범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세상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준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준범이 그녀를 꽉 껴안았다. 당연하죠. 저는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둘은 다시 입맞춤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눈보라 속 모텔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찾았다. 억눌렸던 감정을 해방시켰고 진심을 나눴다. 외로움 끝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걸어갈 길, 함께 나눌 순간들,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차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은희와 준범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무게와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다. 끝내 붙잡지 못할 인연임을 알면서도 잠시 스쳐 지나간 뜨거운 순간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남겨진 감정은 미련이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한 짧은 숨결 같은 여운이었다.